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1,02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는 1,0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600명대에서 하루 만에 3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었는데요. 사망자가 19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이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985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제 100명대였던 서울의 확진자가 다시 324명으로 늘었습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어제 100명 넘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에서 101명, 광주에서도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늘긴 했지만 최근 추세로만 보면 확산세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그제는 800명대, 어제는 6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941명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새해 연휴가 있긴 했지만 역시 성탄절 연휴가 있었던 이전 주보다는 70명가량 줄어든 겁니다. 글쎄요, 이 확진자가 꾸준히 늘지 않는 것만 봐도 이 가파른 확산세는 일단 꺾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방역당국은 이번 3차 유행의 정점이 완만히 지나가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확진자 수 외에도 몇 가지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먼저 집단 발병 건수가 최근 한 주간 21건으로 이전보다 크게 줄었고요. 또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감염 재생산 지수도 한때 1.28까지 높아졌지만 최근 한 주 동안에는 1로 줄었습니다. 이 수치가 1이 넘으면 감염 확산을, 1보다 작으면 감염이 통제되는 상황을 뜻하는데요. 지금이 확산과 통제의 분수령인 셈입니다. 다만 여전히 불안 요소들도 많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왼쪽에 조사 중으로 표시된 부분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입니다. 이 수치가 26%대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요. 또 집단 발병 사례는 줄었지만 선행 확진자 접촉, 그러니까 이미 감염된 사람에게 전염된 경우가 40%를 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나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정점을 지났더라도 확진자가 감소하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에 따라 특별 방역 대책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니까요. 신년 행사와 모임도 당분간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리입니다. 서울시는 대면 예배 등 연말연시 방역 수칙을 어긴 교회 10곳을 적발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북구 아동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늘어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상황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성탄절과 지난달 27일, 지난 3일 등 3일에 걸쳐 서울 시내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대면 예배를 한 교회 3곳과 20명으로 제한된 비대면 예배 인원을 초과한 교회 7곳 등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245명의 확진자가 나와 구상권 소송을 낸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했습니다.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최근 한 주 동안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아동시설에서는 집단 감염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시설 관계자가 처음 확진된 뒤 그제까지 9명, 어제 6명 더 확진돼 지금까지 모두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시설 일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나흘 동안 시설 내에서 숙식하며 다과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버스기사에 대한 전수검사에서는 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남구의 한 택시 회사에서도 기사 등 10명이 확진됐는데 서울시는 역학조사와 함께 택시기사 7만 5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8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서울에선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29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4명 더 늘어 서울 누적 사망자는 193명입니다. 지난주 서울의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은 37.2%였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25.2%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208개 가운데 입원 가능한 병상은 35개입니다. 서울시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17일까지 연장 운영된다며 한 집에 한 사람만큼은 가까운 곳에서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경기 지역의 확산세도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다시 200명대 중반을 넘어섰고 집단 감염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의 한 교회와 관련해 5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용덕 기자, 엊그제 약간 줄었나 싶었는데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었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경기도는 지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8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새해 첫날인 1월 1일 200명 후반대를 기록했고 어제 200명 정도까지 줄었다 다시 200명 중반대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9일 이후 매일 200~3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 누적 확진자는 15,433명입니다.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한 교회와 관련해 5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방역당국이 전수검사를 벌여 목사와 목사 가족, 교인, 교회 부설 학교 관련자 등에서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경기도 내 치료병상은 749개가 사용 중으로 병상 가동률은 81.8%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요. 중증 전담 병상은 68개가 사용되고 있어 남은 병상은 19개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생활치료센터 등 입소 인원이 크게 늘면서 자택 대기 확진자는 병상 대기와 생활치료센터 대기 포함 13명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편 인천에서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3명으로 나타나 새해 들어 처음 100명을 넘었는데요. 인천시는 지금까지 관내 자가격리자 7만여 명 가운데 134명이 무단이탈로 적발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불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이 충북 지역에서는 병원과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천 도운병원에서 이 2자릿수 확진사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이 충북 지역에서 오늘 확진자 몇 명이 더 나온 겁니까? 오늘 충북에서 새로 확인된 확진자는 현재까지 28명입니다. 이 가운데 21명이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진천 도운병원 관련 사례입니다. 6차 전수검사 결과 남자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지난달 19일 이후 2주 새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수용 환자 233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양성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인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 교회 2곳에서 상주 열방센터에 다녀온 목사와 교인을 중심으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충주에서 교회 신도 확진자 가족과 40대 신도가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충주의 한 교회 신도 4명도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주 열방센터와 연관된 충북의 확진자는 지난 1일 첫 확진 이후 나흘 만에 4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10대와 10대 미만 확진자가 1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10대 확진자와 관련된 충주 지역 5곳의 초, 중, 고교 학생과 교직원 3,200여 명을 진단검사했는데요. 검사 결과 어제 충주에서 10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음성에서 소망병원 입원 환자 60대가 확진돼 충청북도가 집계하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99명까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확진자는 5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이 교회 관련 집단 감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명입니다. 동구의 광진중앙교회와 관련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수성구 성덕교회 관련 확진자가 4명 더 늘어나는 등 최근 3주간 대구 확진자의 44%가 교회 관련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4명은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오늘 6개 시군에서 신규 확진자 25명이 나왔습니다. 구미에서는 구은교회 관련 접촉자 3명과 송정교회 관련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6명 등 모두 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포항에서는 구룡포 관련 2명 등 모두 6명이, 경산에서도 대구 수성구 확진자의 접촉자 등 6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밖에 상주에서 2명, 안동과 칠곡에서 각각 1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연일 2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맞춰 오는 17일까지 2주 더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한편 상주시는 선교시설인 BTJ 열방센터의 종사자와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집합금지 이행을 촉구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8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64,264명입니다. 어제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000여 명이었고 수도권의 임시선별소 검사 건수는 23,000여 건이 검사가 진행돼서 총 검사 건수는 59,000여 건입니다. 현재까지는 18,043명이 현재 격리 중에 있으시고 위중증 환자는 351명이며 어제는 19분께서 사망하셔서 누적 사망자는 981명으로 치명률이 1.53%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85명이며 최근 1주간 일평균은 915.3명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약 70%, 비수도권에서 30%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집단 발병 사례를 설명드리면 서울 송파구의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에 1월 3일 12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084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수지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4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5명입니다. 인천의 계양구에 있는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48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입니다. 다음은 충청권 주요 사례입니다. 충남 아산시의 성경 공부 모임과 관련하여 14명, 충북 충주시의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총 4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호남권 집단 발병 관련해서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1월 2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입원 환자 등 접촉자 조사 중에 6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65명입니다. 해당 요양병원 집단 감염 발생 대응으로 긴급 현장 대응팀이 현장에 파견되어 방역 상황을 평가해 밀접 접촉자 분리수용, 확진자 병상 확보 및 전원,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과 종사자 감염 관리 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1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931.3명으로
직전 일주보다는 85.7명이 감소하여 전주 대비하여 8.4%가 감소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24.7명으로 전주 대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권역별 발생 상황을 보면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월 4일 기준으로 전국이 915.3명이며 수도권이 643명, 경남권이 82명, 충청권이 58.9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동기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 중 70.3%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12월 14일부터 수도권에서 설치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 및 신속항원 검사가 총 76만여 건이 시행되어 2,174명이 확진되어 양성률은 0.27%였습니다. 최근 일주간 사망자는 149명이 발생하여 80대 어르신이 93명으로 62.4%, 70대 어르신이 35명으로 23.5%였으며 6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98%였습니다. 사망자의 추정 감염 경로는 여전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 및 병원 관련된 감염자가 57%, 85명이었으며 그 밖에 가족 등 확진자의 접촉자가 14명, 9.4%였고 지역사회 집단발병과 관련된 경우가 7.4%였습니다. 이 중에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이 142명이었고 7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일주간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선행 확진자하고의 접촉이 42.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 지역사회 집단 발생이 20%, 병원 및 요양시설이 8%, 536명이 보고되었으며 해외 유입이 2.6%였고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인 미분류 사례가 1,804명으로 27%였습니다. 신규 집단 발생은 21건이 보고되었으며 의료기관 요양시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회 등 종교시설이 6건이었으며 사업장 그리고 가족 지인 모임 그리고 어린이집 2건 등이 신규 유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 수준 이하였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0.1%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증가세가 최근 들어 약간 둔화되었지만 지역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감염 취약 집단의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코로나19 유행 위험 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지난 일주 27%로 높았고 의심 환자의 검사 양성률도 2%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요양병원, 요양원, 구치소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또한 최근 들어서 종교시설을 통한 신규 집단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발생으로 인한 지역 전파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영국 남아공 등의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전파력이 증가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검사, 접촉자 추적조사, 그리고 치료와 격리 등의 3T 전략과 함께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병행하여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검사 확대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2주간 연장 운영하고 비수도권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 연시 특별대책 핵심 조치를 포함하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늘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선제 검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또 기간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발생 시에는 긴급 현장 대응팀 파견을 통해 초동 대응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부터 1월 1일까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현황은 대상 기관이 13,000개소 중에 10,0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해서 78.8%가 검사를 시행하였고, 현재 전체 대상 인원 중에서는 82%에 해당하는 36만여 명이 검사를 받아 66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 입국자의 시설 및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며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국 남아공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단 관리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우선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사망을 예방하고 의료 체계를 유지하며 집단 면역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백신 확보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 1억 600만 회분, 5,600만 명분에 대한 백신에 대해 선구매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 그리고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 등 접종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접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출범시켜 범부처 협업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금년 1분기 2월부터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를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 접종 기간, 예방접종 실시 기준, 이상 반응 관리 체계 등 세부적인 접종 계획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백신 콜드체인 유통관리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유통 보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리 체계를 구축 중에 있고,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도 접종 전에 고비가 완료되도록 조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추진사항은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1월 중으로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그간의 누적된 국민의 피로감이 극심하지만 2021년 새해에도 정부와 국민, 의료인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및 수도권,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를 잘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모든 사적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고, 종교활동, 행사는 비대면, 비접촉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 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질병관리청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입니다. 올해는 2월 말부터 고위험 의료진과 집단시설 어르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고, 중증 악화를 막을 국산 치료제도 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32 명민호 실종 선원들을 찾기 위한 선체 인양 작업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실종된 선원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까? 네, 선체를 인양하던 제주해경은 1시간 전인 오후 1시쯤에 제주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는데요. 해경은 선체 바로 옆 수중에서 발견해 3위 명민호 실종 선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을 병원으로 옮긴 해경은 지문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체는 오후 1시 20분쯤 육상으로 인양됐는데요. 인양된 선체는 3위 명민호의 선미 부분으로 명민호 선체 3분의 1가량인 12m 남짓한 크기입니다. 선미에는 기관실과 선실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사고 당시 선원들이 선미 부근에서 구조대에 생존 신호를 보냈던 만큼 해경은 추가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내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선적 39톤급 3위 명민호는 지난달 29일 밤 제주항 앞바다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는데요. 3위 명민호 승선원 7명 중 어제까지 한국인 조리장과 선장 등 2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을 중심으로 육해상과 수중 수색을 이어가며 실종 선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이번 주엔 강력한 한파가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도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내일부터 더욱 추워져 주 후반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해 5도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서해 섬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눈이 날리겠고 밤부터는 중부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 내륙 지역엔 1에서 3,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가 6도, 부산이 8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